북한의 치과 의료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표방하는 것이 무상치료제입니다. 모든 구소련 국가들에 속해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런 무상치료제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그런 역량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한 역시 무상치료제를 처음에 표방하고 나섰지만 지금은 장마당의 발전과 함께 이런 개인 의원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특징은 1에서 4차까지 의료기관이 순차적으로만 의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개인은 의사선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공산당 간부들에게만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그들만을 위한 또 다른 의료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기간에는 같은 직급의 그런 의료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구강의사라고 하는 치과의사를 못 볼 수도 있고 주은사를 볼 수도 있고요. 보철사를 볼 수도 있는, 그리고 2차, 3차로 가야 조금씩 더 본인의 질환에 맞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마찬가지로 3차, 4차 의료기관은 평양이라든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인민들이 3, 4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은 그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 있는 치과대학은 어떤 몇 가지가 있고 또 어떤 과정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11개 정도의 치과대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 폐쇄적인 사회 특성상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11개 대학에 있는 학생들, 졸업한 사람들도 다른 학교의 존재의 유무를 잘 알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또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 북한 의료의 폐쇄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북한 내에는 치과대학이 존재하진 않고요. 의과대학 내에 구강학부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양의학대학 내에도 보면 이렇게 임상의학부, 기초의학부, 고려의학부 안에 같은 레벨로 이제 구강학부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학해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공통적으로 기초의학 교육을 받게 되고 4학년, 5학년 때 이제 구강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구강학 전문 과정을 수료함을 통해서 구강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는 일정 기간 이런 임상실습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이런 임상실습을 위한 그런 각 기관에 배치되어서 일정 임상교육과 실습을 거친 후에 실제로 일하는 곳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남한과 북한의 치의학 교육, 그 다음에 수준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 치의학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그 경제적인 발전 지표와 함께 맞물려서 경제가 많이 발전한 곳일수록의 치의학도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땐 1960, 70년대의 치의학과 2020년대의 치의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북한도 많은 부분에서 치의학이 발전해 있지만 특별히 경제와 같이 가는, 경제적인 수준과 같이 가는 그런 진료 과목들, 예를 들어서 교정이라든지 임플란트, 보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라믹 재료를 하는 그 심미보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라든지 고리식이라든지 교정 등등은 임상 교육이 아직도 미진하고 그런 임상 수육이라든지 특별히 의사들이 특별히 그런 임상 수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열세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 후 남북한 치과 의료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통일 보건 의료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던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한에도 지금 의료 인력이 이렇게 넘치는데 북한에서 온 의료 인력을 우리가 통일 후에도 그들을 면허를 허가하고 의료 활동을 허가해 줘야 되겠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마
약간 우리의 지금 통일 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도 통일이 되어서 북한 경제를 향후 10년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천조에서 3경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관련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의료계에서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간호사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만 이러한 통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는 북한 치과 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북한 내 지역 내에서의 진료를 허용을 하고요. 추후에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남한 지역으로 넓혀서 진료를 원하는 치과 의사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고 면허를 교부하는 그런 연구를 그런 제도를 우리가 미리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그런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예인데요. 이것은 뭐 도나 직할시당 한 개 거점 임상교육병원을 설정한다. 그리고 남북한이 치과대학 간의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책임교육병원을 설정한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열쇠 과목에 있는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일정 시간, 주 몇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임상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그들의 임상교육, 임상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임상 실기시험을 봄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로는 지금 사실은 제도적으로 북한 내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의료인들 중에서는 남아있는 의료 직책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내에는 준의사라든지 보철사라든지 그런 직군이 존재를 하고요. 남한에는 사실 위생사라든지 조무사라든지 그런 직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후 통일된 대한민국 시대에서는 보건 인력에 대한 역할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북한 내에는 치과 의사 간에 또 직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교육을 많이 받으신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셨다든지 대형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수가 높은 그런 급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런 급수제에 따라서 통일 후에 북한 내 의료 재건을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에 대해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북한 치의학 교육과 의료 체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남북한 치의학 교육과 수준의 차이, 그리고 향후 통일 시대를 위한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의료 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제도적 연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준비하는 그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